글을 쓰려면 생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될 거고, 쓰면 보여요. 내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이런 게 잘못됐구나.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양성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글을 쓰면 돼요. 공부 머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거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부 머리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문제집을 많이 풀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생각하는 법은 어떻게 배우냐? 생각을 하고 글로 써서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이 글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자기의 생각이 어떤지를 배워야 돼요. 글을 쓰려면 생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쓰면 보여요. 내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이런 게 잘못됐구나. 남들 생각과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이 더 잘 돼요. 생각이 논리적으로 변하고요. 논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계속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은 두뇌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점수 안 나면 얘는 머리가 나빠, 점수 잘 나면 머리가 좋아,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계속 글쓰기를 매개로 해서 키워주는 과정을 통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니까 공부에 영향을 좋게 많이 미치겠네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 답 고르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객관식 답 고르는 건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분명하게 생각 없이도 대충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이게 안 되니까 명확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는 거군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요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되는 애들한테 줘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의 기사예요. 그리고 요즘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 때문에 의사 또는 의사협회에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성공과 부모의 도움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걸 생각해서 쓰라 그러죠.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네요. 복잡하죠. 사실은 두 가지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를 또 상상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걸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인지를 안 하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글을 쓰거나 기사나, 제가 글 쓰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라고 저는 하는데, 글 쓰는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나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문제를 정확히 읽는 훈련이에요. 지식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이가 누구냐. 기사에다 써 있거든요. 18살부터 34살까지 무작위의 한국 사람들이고 2,000명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다 기사에는 써 있잖아요. 정확히 하려고. 요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사를 하면 어떻게 의견이 바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유를 달라고 저는 하죠. 요거를 한 30분만 생각을 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발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딪혀요. 잘 안 써져. 왜 잘 안 써져요?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어렵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써요. 일단은 썼으니까 열심히 썼다고 격려를 하고, 하지만은 논리적인 구성이라든가 연결고리가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졌다, 이건 생각하고 요 부분은 다시 써라 하고 다시 줘요. 이거를 쓰려면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요 부분을 요렇게 썼는데 요거는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거기서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모든 과정을 거의 100%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의 지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못했으면 다시 물어봐요.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이해력이 높아지잖아요.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쓰려면은 단어나 문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쓸 거 아니에요. 네. 단어, 표현, 뭐 수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지겠네요. 정확해져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인지하게 되는, 네.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아이들 이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은 그냥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just로 쓰거든요. 단지 그냥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이렇게 쓸 때마다 이런 것을 바꾸라 그래요. anyway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이거 나올 때마다 그거는 자기 논리 모르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를 때가 많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방해가 돼요. 공부할 때 생각하는 머리랑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대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공부에서 필요한 이런 논리라든가 생각, 공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표현력 같은 거 기르는 거나 논리 같은 거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생각하는 무슨 훈련 같고 영어 같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글로 써도 똑같아요. 언어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도구니까 자기 생각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언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 구사력이 좋은 것이고 학구적인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을 아이들이 읽어야 돼요. 복잡한 이런 논리 구조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게 수능 시험인데 이거야말로 글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니까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할 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글을 쓰려면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되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면 남의 생각을 읽을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쓰면서 문법 같은 것도 많이 정교해지겠어요. 문법이 생겨난 이유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오해 여지 없이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게 거의 다잖아요. 네. 쓰다 보면 실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문법 능력까지 갖추게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드네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는 막 문법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도 거의 간신히 이해를 하고 자기의 능력치를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능력치에 거의 다다른 수준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문법도 많이 틀리고. 그런데 실전이 이렇습니다. 실전에서 문제를 받으면은 문법을 생각하면서 뭘 쓸 겨를이 없어요. 기초 문법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또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법 틀려. 문법 틀리면 다 잡아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은 다 고쳐줘요. 그리고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막 생각하진 않아요. 비슷해요. 문법이 틀렸다 보니까 바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법이 되게끔 훈련을 시키는 게 이 방법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일 네. 중요한 능력인데 훈련에 중점을 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훈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수능 잘 보고 토플, SAT 이런 거 잘 보게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것만큼 영어 능력 신장에 도움되는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저도 이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저는 이럴 때는 감동을 받아요. 글을 딱 읽었는데 논리적이에요. 1년 전에는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딱 봤는데 논리적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라서, 머리가 바뀌는 거라서 아이가 열심히 한 거죠. 하지만 저도 같이 도와서 일정 부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감동이 있어요. 읽은 거에 기반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쓰기로 표현해 본 다음에 지도자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쓰는 거를 한 학생들이 보이는 이제 반응 같은 거를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 글을 읽을 때 집중력이 전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좋아져요. 그 전에는 그냥 집중을 해야 안 해요. 애들이 글 읽을 때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읽은 거 또 읽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 몰입해서 글을 읽게 되더라고요. 쓰라고 하면은 이게 이 방법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이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쓴 글도 그렇게 집중해서 읽거나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자기가 쓴 글을 정말로 분석적으로 읽고 또 분석적으로 쓰게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교육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글을 통해서 지도자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디서 좀 들은 건데 우리 뇌에서 사회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학습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애들은 그렇게 뭐 많진 않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뇌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비중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걸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존중이 생겨요. 진정한 존중.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필요한 존중이라고 봐요.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과 학생 간에 필요한 존중, 좋은 존중이 생긴다.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나의 교육을 위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정한 존중.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겠고 한번 따라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럴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존중, 믿음.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요새 스승 제자의 관계가 많이 퇴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 지도해주면은 스승과 제자라는 느낌이 나요.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꼭 이렇게 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만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글쓰기 자체도 피드백을 통해서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효과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일기만 써도 그렇습니다. 일기 쓰는 게 어려워요. 일기만 쓰고 선생님께서 그 피드백 일기 쓴 거 같이 읽어보고 지도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기를 쓰는 거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이 여태까지 적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제가 거의 매일 보는 게 남 원장님께서 하시는 수업에서 제가 목격하는 겁니다. 아이들 보면은 마음에 공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글쓰기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많이 말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예만 들어도 안락사나 최저임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에 대한 글을 읽고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게 한 다음에 글쓰기 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고 다시 정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집에 와서 엄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거를 적어도 학원 나가서 뭐 몇 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에 씨앗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존중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존감하고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이 공부할 때 발전이 빨리 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별반 학생들은 이런 엄청난 교육적인 수혜를 누리고 자라니까 입시 같은 거는 당연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이라면은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